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댓글은요. 화물에서 개인 택시로 오시는 분은 있을 것 같은데 개인 택시 하시다가 화물로 넘어가는 분도 있나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죠? 그럼요, 있죠. 화물하다 개인 택시로 넘어가는 비율이 80%라고 하면은 개인 택시에서 화물로 넘어오는 비율은 20%도 안 돼요. 그런데 서로를 동경하는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화물차 하는 사람들 나중에 추후에 나는 나중에 돈 해가지고 개인 택시로 갈아타야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개인 택시 하시던 분들은 승객들 오고 좀 시달리다 보니까 이 화물차 가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게 편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화물로 다시 넘어오시는 거고. 네. 근데 서로가 양면이 다 다른 거죠. 네. 예. 개인 택시는 아무래도 사람을 대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서 화물차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어느 직업이나 사람 안 되는 직업은 없잖아요. 그렇죠. 화물도 그러잖아요. 화물도 가서 정상적으로 일해서 돈 딱 착착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화물도 돈 못 받는 수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의 적성을 잘 알아야 개인 택시를 할 건지 화물차를 할 건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잘못 정해가지고 5년이란 양도양수 금지법에 묶여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그 적응 기간을 잘 알고 그 과정을 잘 알아야 개인 택시나 화물차를 하나 실패가 없는 거죠. 네. 다음 댓글은요. 대출 없이 설렁설렁하면 딱임. 돈 벌려고 눈 시뻘거지면 힘들어짐. 대출 받고 시작한 40대 하는 말이 이게 맞나 싶었다고 함. 전 대출 없이 시작하고 큰 돈 나갈 일 없어서 대충 합니다. 크크. 월 400도 못 찍어보면 그랬는데 이분 마인드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은퇴하고 나서 설렁설렁 해야지 젊었을 때처럼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요. 죽기 살기를 한다고 해서 수익이 무제한 따라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본인 체력에 맞게 이러시는 게 정답이에요. 예. 체력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그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나이대에 또 체력이 또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5살 먹은 어르신이 와서 대폐차를 끊어서 새 차를 구입해서 다시 일한다고 해서 그건 그만하시죠. 그랬더만 나한테 도리어 화를 내고 나 90까지 일해야 되는데 당신이 왜 말리냐고 그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네. 이분도 대출 없이 시작해서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개인 택시 할 때는 대출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세상이 와야 좋죠. 대출이 없이 사가지고 본인이 이럴 수 있는 만큼만 이러고 그 시간을 조절해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거 없는데 대출 없이 차 사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냐고요. 저희한테 오신 분들 10명을 잡았을 때 5, 6명은 거의 대출을 하세요. 예. 그분들은 대출을 몇 프로까지 해요? 은행에서 최고가 5천만 원까지 해주니까 최고로 하는 사람은 5천만 원까지 하는 거죠. 예. 저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대출 없이 개인 택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네. 이분처럼 대출 받고 시작한 40대 하는 말이 이게 맞나 싶었다고 함. 이런 댓글은 대출을 받은 분은 40대라도 힘들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차 할부금에 대출금까지 나가게 되면은 일을 2곱, 3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얘기죠. 정말 개인 택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미리미리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본인 적성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돈만 있다고 해서 개인 택시 사가지고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 적성에 맞지 않으면 개인 택시보다 더 좋은 거 있어도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성에 맞을지 안 맞을지 생각을 좀 하시고 자신이 없는 분은 그래도 법인 택시라도 가서 한두 달 타보는 것도 괜찮은 거고 개인 택시가 나는 해야겠다 하게 되면 사전에 자금이 좀 크잖아요. 준비를 잘 하셔야 실패할 확률도 적은 거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적성이 파악이 어려우면 법인 택시 가서 한두 달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요, 내가 일반 법인 택시를 가서 경험을 하고 개인 택시로 진입하면은 일단 법인 택시에서 일단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테스트하고 개인 택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얘기죠. 아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법인 택시 갔다가 사고 나면 못 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염려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사고 나서 못할 염려보다는 본인이 적성을 시작해서 적성이 안 맞아서 잘못하면 세워놓은 것보다는 낫잖아요. 네. 예, 예. 개인 택시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직업입니다. 그죠? 예, 예. 네.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 매매 상사를 해야겠네요. 그랬는데 개인 택시 매매 상사가 좋아 보이나 봐요. 대표님 그 어려운 점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도 수많은 사람과 고객을 대화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 매매 상사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소자본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개인 택시 일시불로 차 하나 매입해서 들으면은 1억 2천이라는 돈이 나가요. 그 한 달에 보통 우리도 4대 5대를 일시불로 잡아 매입을 하죠. 통상적으로 바닥에 깔려서 넘어가는 돈이 한 10억 정도가 계속 소요가 돼서 물려서 간다고. 그래서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택시 매매상도에서 100%다 성공할 확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 관리 철저히 하고 술이나 도박이나 빠지게 되면은 한순간에 거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본인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만큼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 예. 큰 금액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심적 부담도 크겠어요. 그러면 개인 택시 같은 경우도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도 매입 잘못해가지고 상대방한테 팔았을 때 그 매물이 나가서 이상이 없이 다 흘러가면 되는데 그 전차주 범죄 이력이 나와가지고 성추행이나 마약이나 연루돼가지고 그 면허권이 취소되면 그걸 우리는 다 배상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배상해주고 그 사람한테 구상권이 들어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그건 한 번도 못 받잖아요. 네. 개인 택시 매매 상사 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이 그런 거 안 물어요. 이 가격 담합한 거 아니냐고? 이건 가격 단합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때그때 매입되는 물량이나 매수, 판매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단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해서 단합을 해가지고 하면은 10군데 업소에서 단합을 했다면 그 중에 한 군데가 가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신고하면 그 과징금을 누가 다 책임질 거냐고요. 그래서 절대 단합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대기업체에서는 단합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같은 영세 사업에서는 단합 그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예, 예. 그걸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다음 댓글은요. 나는 18일 정도 일하고 한 달 매출이 최소 600이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얼만큼 효율성 있게 일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제 제가 잠깐 어디 출장을 좀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택시를 타려고 그러는데 택시가 안 잡혀요. 장비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대형 택시를 불렀는데 대형 택시가 없어요. 그리고 콜밴을 타고 왔는데 콜밴 하시는 분이 나이가 70살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어떻게 벌이는 좀 되세요? 그랬더니 본인은 공항에서만 일을 하더라고. 사시는 데는 서울인데 그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시더라고. 나는 공항에 나와서 내 나이에 맞게 일을 해서 그래도 하루에 무조건 그분은 30만 원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벌어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적응을 잘 하셨네요. 그랬더니 적응 잘하고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요. 주어진 여건에 맞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결국 그런 분들이 성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살아가면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 예. 18일 정도를 갖다가 일한다 그랬는데 매출이 600이라 그러면 격일로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죠. 쉴 때 확실히 쉬고 일할 때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댓글은요. 대표님, 대구도 요금 인상안이 확정되었는데 왜 울산은 아무 말이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택시를 60이 넘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말에 퇴직한 손님이 일어나면 술 먹고 술 마시면 자고 새벽에 잠이 깨면 왔다 갔다 아직 적응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왜 울산은 아무 얘기가 없을까요? 2월 달, 한 달이 유예가 돼서 아마 2월 달에 인상이 확정될 거예요. 대구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이 확정되면 요금 관계도 좀 나아지면은 택시 넘버값도 좀 오를 거예요. 대표님, 보통 면허 시세가 택시 요금 같은 게 인상안이 확정되면 선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처음에는 면허권 가격이 어느 지역이나 요금이 오르게 되면 주춤해요. 넘버값이 어차피 손님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주춤했다가 어느 정착 단계 3, 4개월이 지나면 그때 살짝 오르는 거예요. 택시는 60이 넘어서도 일할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보통 60세에 시작해도 본인 건강관리만 잘하면은 거의 75살까지는 거의 하시고 사업을 종료하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요즘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네. 예, 예. 제 아시는 분은 지금 80인데도 개인 택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5년에서 20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본인 건강만 그러니까 얼만큼 잘 챙기냐에 따라서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집중력이 좀 흐려지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여기 있는 것처럼 퇴직하고 나면 집에 계속 있으면 굉장히 무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집에서 속칭 어려운 말도 있잖아요. 삼식이라고. 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 일상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네. 누구나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을 안 해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몇 시에 들어오고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술을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의 리듬이 자체가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제2의 직업이라는 게 돈을 꼭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제2의 직업을 갖다가 고민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제2 직업 선택 기준이 아닐까요? 그러면요, 며칠 전에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개인 택시를 상담하시고 이분이 저희한테는 면허권을 사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상사에 가서 개인 택시를 사신 분이 있어요. 네. 사신 분이 있는데 차를 적응을 잘 하셔갖고 일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났는데 대응을 못 해줘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진행하세요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본인 자랑일지 몰라도 본인은 임대료가 나오는 돈이 월 700만 원씩 임대료가 나온다고 그래요. 고정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도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뭔가 나와서 일을 해야지 규칙적인 일을 해야지 자기 생활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의미로 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요. 근데 이분도 나오셔가지고 조금만 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20만 원씩은 평균적으로 하시나 보더라고. 그래서 본인의 일거리에 맞게 어느 정도 생활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예. 저도 개인 택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할 거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라고. 단 할 게 없을 때 개인 택시를 한번 선택지로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연금 받고 집에서 놀고 싶은 분들은 노시라고. 단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개인 택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저는 그렇게 권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예. 노는 게 체질에 맞다면 관계가 없지만 또 일해야 되는 사람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제2의 직업으로 개인 택시를 선택지에 넣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대표님, 그 대표님하고 상담을 하고 다른 매매 상사에서 개인 택시를 사면 기분이 어때요? 이건 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데 가서 샀는데 그걸 타도면 안 되지. 근데 다시 그분이 그 매매상사 가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 과정까지는 잘 진행했는데 추후에 개인 택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매매상사에서 얼만큼 잘 해결을 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거기서 사서 잘 진행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추후에 사고 났을 때 대응을 전혀 못 해줘가지고 거기에 실망해서 다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랬을 때 저희는 좋잖아요. 다시 내가 그 조건을 못 맞춰줘서 가셨는데 그래도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그래도 최종 선택지는 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그만큼 내가 그 사람한테 어필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설날 잘 보내시고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